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6월 네 번째 주에 6월 22일에서부터 6월 26일까지 등교 계약 기간인데 이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정학습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책 읽기 팁입니다. 핏 잔소리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의 잔소리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어떤 거를 배울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를 파악하기입니다. 나를 파악하기. 대체 뭘까요? 나를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죠. 중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기라고 이제 통칭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느낀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사실 이게 이 온라인 학습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3월부터 한 지금 6월 중순까지 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학습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케어하기 힘든 단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기 이전에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던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점점 체크하면서 잘 들을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내가 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을 잘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내가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스타일인지, 온라인 학습에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이고 흥미있어 하는 수업이 무엇이고 반면에 내가 어렵고 지루해하는 수업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이걸 체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것도 있고 반면에 내가 온라인 학습 똑같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지루해하는 강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차이가 그 강의 자체의 질에서 오는 그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 대부분의 강의 자체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잘 나오고 있어서 강의 질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좋아하나? 내가 이것에 좀 뭔가 잘하는 에너지가 있나? 난 이거 부분에 좀 약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몰입과 집중을 잘하고 가슴이 뛰는가? 어, 예전에 한비아 작가님이 쓴 책 제목도 이런 제목이 있었죠. 어,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몰입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고 가슴이 뛰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교에 등교할 때보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집에 있으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하게 되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사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중이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중이병이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되게 반사회적이고, 어? 뭔가 뭐 절도를 한다든지, 뭐 사회에 반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학교 폭력에 가담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뭐 어른들 말씀 안 듣고 학교 밖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이병이 무조건 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중이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사춘기를 보냈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사춘기를 다 겪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 겪는 병이 아니에요. 병도 아니에요, 사실.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이 청소년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감에 있어서 이 사춘기라는 게, 어, 이제 내 자신이 나는 왜 태어났고, 난 어디를 가고 있고, 나는 대체 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고민에서 이제 약간 그 심리적인 충돌이 이런 행동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춘기라고 어른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고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는 사이에 이 사춘기를 굉장히 격하게 겪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제 긍정적으로 잘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런 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오느냐 혹은 이제 좀 행동이 좀 과격하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그 사건보다는 그냥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잘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를 파악했어요.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았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분야의 책의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잘하는 분야와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악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책 독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 리스트를 뭐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뭐 예스24 서점이나 아니면 알라딘, 뭐 교보문고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서점에서 보면은 분야별로 카테고리가 굉장히 잘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혹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서 교육, 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 목록을 만들었어요. 한 10권 정도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책 읽기를 조금 어려워하니까 한 10권 정도 그냥 낮은 수준으로 10권 정도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독서교육 도서관 운영이라는 것들을 독서교육이라는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책들을 찾았어요. 뭐 공부머리 독서법, 뭐 근책 한 권의 힘, 교사를 위한 독서교육론, 뭐 칼비테의 인문고전 독서교육 뭐 이런 책들을 나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칸이 좁아서 4권만 썼는데 이거 말고 이제 한 10권 정도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책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잘하니까 이거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책을 목록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액션을 취하겠죠. 책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읽냐면 자, 이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책을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글로 남기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딱 한 권을 집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거의 다 이렇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약간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읽어야지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관심 있는 분야의 챕터만 골라서 그 부분을 띄엄띄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 내가 이 부분에 어떤 책을 딱 골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한 3챕터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부분만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 그리고, 내가 책을 좋아해서 책 목록을 보고, 뭐 책 출판사 리뷰도 보고, 생각 많이 하고 골랐는데, 생각보다 이 책을 딱 막상 펼쳐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과감히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자기라 수준이 안 맞으면 책 읽기 굉장히 어렵겠죠. 대신에 조금 더 쉬운 책을 찾아보면 돼요. 이 책이 어려웠네.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좀 쉬운 책에서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뭐 페이지 수가 조금 적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출판사 리뷰를 보면은 이 책이 어떤 대상으로 이제 쓰여졌다라는 게 소개되는 글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책이라는 게 어려운 책은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인가 안 맞는 책이냐 이런 게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고, 어, 또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자기가 이 책을 얼마나 중요해서 파서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다시 읽고 생각하고 질문해보고 그 생각을 다시 글로 남겨보고 이 과정을 얼마나 매우 깊이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지라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정말 이 작가와 내가 어떠한 그런 생각적인 교감을 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여전히 질문이 있죠. 자, 선생님, 저는 책이 너무너무 싫어요. 책이 진짜 진짜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책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만, 안내를 할게요. 제일 먼저, 어, 우리가 흔히 플레이북이나 놀이책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적에 유아책들을 보면 그런 책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서점 가면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온 책들이 있어요. 혹은 동화책인데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페이지를 읽어주는 책들이 있어요.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애기들 키울 때 뭐 뽀로로와 요리해요 라는 책을 보면은 책 내용이 나오고 놀이 기구가 같이 이제 딸려 들어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 요리, 뭐 도마나 이런 과일 같은 거 자르기, 뭐 이런 놀이가 딸려 나온 책도 있어요. 그런 책들인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놀이책은 어떤 거냐면 숨은 그림 찾기 책 있죠. 뭐 스토크 책, 로직 퍼즐하는 책, 혹은 요즘에 무슨 방탈출 게임 책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혹은 나는 뭐 색칠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컬러링북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책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실용서나 취미책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십자수 책이라든지 아니면 뜨개북 책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난 드론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 하는 책들은 드론을 직접 드론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동영상 제작하는 거 잘하니까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동영상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책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는 즐거움이랑 배우는 즐거움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 독학을 시작할 때 이런 실용서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책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책은 무조건 어렵다라는 부담감을 확 줄어들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이나 이런 취미책으로 시작을 하면은 책이 정말 좀 즐겁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으로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만화책이나 소설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선생님 시대 때만 해도 만화책은 학교 가지고 무조건 뺏겼거든요. 만화책 이걸 못 알아 읽어. 막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다 뺏겼어요. 왜냐면 그 시대의 만화책은 그런 책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일본 만화책이라든지 좀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그런 만화책들이 좀 위주였다면 사실 지금 만화책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웹툰 책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화책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만화책을 글이 어려운 친구들 이제 그림이 같이 섞여 있는 만화책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나는 만화책에서 이제 글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런 드라마 소설이라든지 뭐 극본책 뭐 이제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 책들 있잖아요. 드라마 극본책이라든지 아니면 장르 소설, 뭐 추리 소설이라든지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로맨스 소설 이런 책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타지 소설도
뭐 빠지고 막 하면은 게임책이나 이제 약간 그런 말장난 같은 식으로만 책이 전개가 된다면 별로 이제 좋진 않겠지만 뭐 좋진 않아도 그 책들의 나름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속독하는 훈련을 엄청 잘 시켜줍니다. 그런 소설책으로 시작을 해서 이 책에 등장한 관련 주제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인 거죠. 이 확장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선생님도 만화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바람의 검심이라든지, 봉신연이라든지, 이게 무조건 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그 만화책의 주제가 뭐였냐면, 역사였어요. 바람의 검신 같은 경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만화책이었고, 봉신연이는 그 예전에 이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판타지 스럽게 이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 봉신연이는 중국의 4대 5대인가 4대에서 5대 괴기 소설이라고 불리는 그 봉신연이가 실제 소설로 있었어요. 그 소설을 이제 만화로 일본에서 재미있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이 나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책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혹은 이제 봉신연이가 이게 진짜 원작 소설책이 있었네. 그럼 중국의 4대 괴기 소설이라고 하는 다른 책들은 뭐가 있지? 그 수어지랑 뭐 삼국지 이런 것들도 있네.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주제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역을 역사, 뭐 인문, 이제 그런 게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역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람들이 대체 왜 전쟁을 하고 왜 싸우고 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갈까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럼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 잘 만든 심리책으로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혹은 예를 들면 뭐 연금 강철의 연금술사 이런 만화책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연금술이라는 그런 주제를 관련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법칙이 있어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확장해 나가면 이제 과학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과학에서 그럼 이 연금술이 어떠한 소재로 쓰였을까라는 거를 하면은 더 주제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책에, 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책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정말 잘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 단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온라인 수업의 다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본격적인 독학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에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야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이 체득을 하고 집중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기부여가 있으면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죠. 어,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영역이라든지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파고 독학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온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하자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서 수업에서는 책을 그래도 조금 더 좀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걸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주고, 나는 어떻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요청하면 선생님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이제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과제가 있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똑같이 30분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 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 독서 카드를 작성한 것을 클래스팅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다고 그냥 놀면 안 되겠죠. 그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과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있어도 기운 내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건강한 얼굴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